인식 개선을 말했지만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면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꿈을 이루는 분야만 보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회사라면. 근데 이제 대기업에 가면 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직을 받을 수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5년 지나면 3년 5년 지나면 거기서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들은 정보도 없고 교육도 안 됐기 때문에 거길 찾아서 오면 도제식으로 캐리어를 관리하고 나면 또 뭐 병역 특례까지 있으면 또 군대도 가고 하면 아마 5년 7년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든 다 스카웃되고 또 그걸 기반으로 저는 이제 창업을 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이디어 창업은 다 실패해요. 축적된 그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으면 사오든 제휴를 하든 융합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죠. 어차피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 충동을 하면 안 되고 또 특히 호기심 취미는 또 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리원 그리고 남들이 인정하는 온리원 자기가 잘하는 온리원은 남들이 인정 안 하면 뭐 그건 온리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사람 줌치 일자리 이게 정부가 문재인 정부 하는데요. 다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을 혁신기업이 말하면 혁신성장인데 혁신기업이 일자리의 70%를 담당해요. 이게 스타트업이든 제조업이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혁신하는. 근데 신산업이면 주로 이제 그런 혁신기업이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런데 공정경제 이 부분에서 더 혁신기업이 될 확률이 많고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 특히 수출하는 회사 말고요. 이제 재벌로 놓고 보면 삼성, LG 이런 데 말고 내수, 은행, 카드, 보험, 통신, 정유, 자동차 이런 쪽이 아이러니하게 독점 과정으로 됐어요. 대한민국이. 경쟁구조로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경쟁구조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게 공정경제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 형성 안 되므로 인해 여러분들이 얼마를 1년에 손해를 보는가 여러분 부모님들 한 5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이제 제가 돈으로 말을 해주는 거고 그 분야가 신산업이다. 거기서 핵심기업이 나온다. 이제 이런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정경제, 공정이란 뭔가? 이제 사전에 보면 공평하고 올바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막 신문이나 뭐 언론을 보면 공정을 마치 공평하고 똑같이 이렇게 막 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공평은 예를 들면 이화여대를 갈 때, 대학을 갈 때 가위바위보로 안 하잖아요. 그렇게 공평하게 하려면 가위바위보로 가야죠. 가위바위보. 그런데 거기에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뭔가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게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죠.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경제 부분만 공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면 여러분들의 소득이 올라간다. 제가 이제 이스탄불 창업에는 그때 대한항공 아시아 독과점이었어요. 작년 한 해 1억 명을 이용했으니까 이스탄불 ACC로 진입함으로 해서 경쟁 생태계가 되므로 해가지고 아마 2, 3만 원, 한 5만 원 저기 가격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1억 명이면 5조입니다. 5조. 1년에.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97년에 뭐가 있었죠? IMF 왔죠. 국가 부도사 때 왔는데 돈이 없으니 그 김대중 대통령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이 벤처기업 스타트업 투자하면 소득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기업이 투자하면 법인세.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그 네이버 다음 뭐 NC소프트, 인터파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유니콘 기업이 떠나서 뭐 이렇게 그 재벌 대기업 생태계를 이제 그 혁신 벤처기업 생태계로 바꿨는데요. 거기에서 온라인 증권, 요즘은 말하면 핀테크고 뭐 제로 수수료 이걸 인가를 해준 거예요. 그때 증권사 20개가 있었는데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인데요.
담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할 때 0.5%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키움증권은 제로 수수료를 하겠다. 0.02로. 그걸 DJ는 그냥 과감하게 인가를 해준 거예요. 예? 요즘은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그 결과 수수료가 그 반값으로 떨어졌고 MS가 1등이 막 지금 기울기 1등 증권사가 됐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그 시가총액은 한 뭐 1조 5천억. 이렇듯 메기 한 마리 조그마한 그때 출범한 온라인 뭐 지금 핀테크 기업 뭐 요즘은 제로페이 제로 수수료 하는 회사 하나를 인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20개 증권사의 담합 구조가 깨지면서 이게 여러분들 수수료를 반값을 떨어뜨린 겁니다. 이렇듯 공정 경제는 독과점을 이렇게 경쟁 구조로 바꾸는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된 곳을 보면 가계 부채, 그러니까 기업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뭐 벤처기업들 부채가 한 아파트 담보대출하는 건 합쳐 1,600조인데요. 대기업들은 재벌들은 은행 빚이 없으니까. 근데 작년에 1금융권이 50조를 이익을 냈어요. 예대마진, 예금 여러분들 예금한 거와 대출금리 차이로 해서 50조를 이익을 봤는데 금리로 환산한 2.07%. 그러니까 반값이면 1% 예대 마진 금리면은 은행도 살아요. 경쟁 구조, 인터넷은행을 내고 핀테크를 이렇게 규제 완화하고 활성화하는 게 이 금리를 반값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카드 수수료가 10조예요. 여기서 뭐 음식점을 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팔 사람도 있지만 뭐 이건 뭐 대형 가맹점이든 영생 가맹점이든 식당이나 레스토랑과 상관없이 이건 세원 발굴하려고 이제 그 카드 제도를 했죠. 거래가 투명해야 세금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앱 결제 젊은 사람 앱 결제를 많이 앱 결제하고 하면 그 거래가 다 투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카드사 설립 취지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창업을 했다 팔면 여러분들이 2%를 깎아줘야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쌓아주고 또 레스토랑이면 2%를 깎아주고 포인트를 쌓아서 뭐 10번 오면 뭐 공짜로 준다. 이렇게를 하고 있는데 왜 2%를 카드사한테 수수료 강제로 주게 해요? 그리고 그 카드사가 포인트를 쌓아줍니까? 왜? 이건 안 됩니다. 이 10조는 엉터리 같은 10조고 그 아프리카는 아이라는 케냐는 우리보다 못 사는데 물론 이제 뭐 사파리나 통신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의 독점 같은 그런 회사지만 기가 막히게 그 휴대폰으로 금융결제의 3분의 1 일어나고 카드 결제도 거기서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카드사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핀테크가 신산업이고 핀테크에서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빨리빨리 성장하고 유니콘이 되면 결국 그 회사의 성장도 아까 기업주가의 성장하지만 여러분들 가계 부담을 반값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중요하다. 대한민국 가구 수가 2천만 가구예요. 한 3인 정도 되겠죠. 근데 그 휴대폰이 5,800만 되니까 다 가지고 있다 봐야죠. 그 3인 가족을 한 달에 5만 원씩만 절감된다 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2천 가구니까 2천만 10조요, 10조. 10조를 통신 3사 담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막 아까 은행이 통신이 뭐 카드사를 그 영업권을 박탈할 수 없잖아요. 뭐 민간 영역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항공을 인가하고 가고 키움증권을 인가해서 인터넷행이든 뭐 제로페이를 하는 핀테크든 통신사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동통신이 정통부 국가 거에 있어 공기업이었어요. 그럼 그걸 놔뒀어야죠. 그 통신비를 낮추는 공공성을 위해서. 그리고 민영화라는 건 경쟁 구조로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면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비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독과점을 해가지고 감압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피해를 여러분들이 피해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게 10조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건의를 하죠. 자꾸 뭐 사통신 한다고 해서 뭐 선정을 안 하고 뭐 하는 이유가 뭐 그 회사 재무구조가 어떻다. 근데 DJ는 키움증권 할 때 재무구조가 안 좋아도 인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통부 옛날 이동통신이 빼앗긴 정통부가 100조가 있어요. 돈이. 우체국도 있고 최신부는 뭐 우정사업본부 100조가 있으니 거기다 주면 돈이 너무 많다. 그리고 거기는 공공기관이니까 노하우도 있고 그 반값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하겠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고, 예?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게 하게끔 하고, 뭐 이게 그게 여러분들 다 돈이고, 그 돈이 독과점으로 내 그들한테 가고, 그들이 월급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또 외국인은 배당해달라고 그러고, 또 이런 걸 막으려고 언론사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들이 그 회사 돈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듯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다. 5만 원만 돼도 10만 원 20조고요. 자동차가 2,300만 대예요. 78%, 약 80% 독점기업입니다. 현대, 기아. 근데 자동차 한 대 팔으면은 현대 기아차 이익만 보면 안 되고요. 현대 제철을 쓰니까 자동차로 인한 현대 제철 이익. 또 모비스는 협력업체 340개를 부품을 사다가 또 비싸게 현대 기아에 주잖아요. 자기 회사인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회사죠. 근데 거기에 모비스의 이익, 현대차 이익, 기아차 이익, 물류하는 글로비스 이익, 광고하는 이노션, 그 이익을 전체를 팔아버려. 차 한 대 팔아가지고 그 회사들의 이익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협력업체 340개가 있는데 내가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340개는 매년 전자공시를 해요. 증권거래소에. 340개의 기업 명단을 갖고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업그레이드 하면 10년 동안 물가 상승 이상을 안 줬어요. 친인척 거 빼고. 그들 때문에 품질이 좋아가지고 차를 팔았는데 현대제철부터 쭉 뭐 모비스부터 쭉 이익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나고 이들은 굶어 죽고 동반성장 이런 게 있잖아요. 이익 공유 이런 게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 만큼 주라는 건데 마치 뭐 구걸하는 같이 막 언론에 하고 근데 그것도 광고를 하니까 또 뭐 그렇게 대변을 하고 홍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예? 그러면 뭐 현대차 민간 기업인데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스타트업들 중에 전기 자율차 스타트업 현대보다 기술이 다 뛰어나요. 그럼 이제 그 전기 자율 양성하고 육성을 하면 이제 그 국가적 구조가 깨지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 자율차의 그 신산업이라고 이제 예, 백미죠, 백미. 아까는 이제 금융 쪽엔 핀테크가 백미고. 근데 그런 정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개 한 마리가 이 자동차 요금도 가격도 떨어뜨리고 석유도 하고 안 쓰고 이런 회사를 하면 그 공정경제를 경쟁 생태계로 바꾸는 게 그 공정경제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못한 거 반칙한 걸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고 뭐 벌금을 낼 판사님 하는 건 이건 사후적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소일 고양강 고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공정경제는 그 사후적인 게 아니고 사전적인 공정경제가 중요하고 이렇게 경제 부분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도 아마 금리 뭐 카드 막 또 자기와 연관된 부분도 있지 없는 것도 있죠. 실은 뭐 자동차니 뭐 휘발유니 뭐 다 통신이 다 공통 필수 소비재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쓰는 그 돈이 여러분 가게 여러분 집안에 1년에 50조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돈이 50조인데 그렇게 재벌들 독과점으로 돼 있는데 정부가 산업을 경쟁 구조로 안 하고 인가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다 신산업인데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전기자율, 미래차, 또 핀테크, 농생명 바이오, 항공 아까 독과점했죠. 항공 부품과 서비스 이런 데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실은 그런 게 신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부가 중요하고 그래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부 만들었고 이제 거기는 정책을 하는 곳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예산도 1년에 8조 되는 중진공이 그런 혁신기업을 만들고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혁신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그 성공할 확률이 많다. 여러분 꿈을 이룰 확률이 많다. 그 이제 청년상활학교가 이제 그런 회사들 키우는데 이게 1기, 2기, 토스, 직방, 힐세리온. 이분은 종합병원 가면 그 초음파가 비싸요. 근데 이걸 휴대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유선으로 했어요. 유선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중진공에서 코칭을 하고 멘토를 해서 무선으로 해야 된다. 유선으로 하면 누가 쓰겠냐. 종합병원이 대상이 아니다. 한우한 뭐 개발도상국 해서 이분이 좋은 기술을 개발한 걸 판매가 초기 안 되는 걸 저희 또 중진공이 교육도 시키고 멘토서 이렇게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진공이 하는 일이고 중진공 식구가 되면 A부터 Z까지 망해도 상관없다. 또 재도전하는 자금도 주고
또 비즈니스 모델도 바꿔주고 토스도 저 모델이 아니라 우리 창업상관학교에서 멘토해가지고 간편성공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듯 그 우수한 이제 치대 나온 분이 왜 2년 동안 다녀요? 청년상관학교로. 이렇듯 그 중요한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육성하고 그 미래를 책임지는 인사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이런 걸 중립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국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대요. 그 4대 발명품도 중국이 했고 뭐 정화가 먼저 콜럼버스가 먼저 세계를 섭렵했는데 배울 게 없어서 이제 문을 닫았던 거고요. 이 속담을 중요하게 합니다. 이게 360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이대 나오면 이과면 의대 가고 뭐 문과는 사법고시 행시 뭐 공무원 시험 보는데 그럼 1등부터 360등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우수한 인재들이. 근데 중국은 360 방향, 행행의 업종 360 각각 업종으로 자기 잘하는 걸 가지고 가고 그건 다 1등이다는 중국 격언이에요. 잘하는 온리원으로 자기 잘하는 각자 방향으로 가라. 소비자 시각에 보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제품, 사람, 인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 사회적 가치, 온전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아까 공정경제 이런 부분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뭐 기회를 하니까는 사회적 가치 있는 기업으로 상품으로 보는 서비스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고 거기에 단순한 제품이 아닌 뭔가 이게 가치를 팔아야 되는데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가치. 그건 나이키는 옷가게가 아니고 승립하는 거고 그 루이비통이나 이런 건 신분을 파는 가방을 파는 거죠. 신분지. 종교는 위안을 기업으로 보면 위안을 파는 거고 기도를 하고 뭐 스트레스 해소되고 그 신용을 팔고 맛 뭐 그 똑같은 한 끼면 분식집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단순한 제품이 아니고 이런 등등 비즈니스 모델이든 상품이든 제품 서비스 이렇게 공정하고 뭔가 경제 그리고 여러 소비자가 느끼는 뭔가 가치가 뭔가 이걸 고민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내에 다 찾아냅니다. 그 거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모소대나무가 여러분 다 됩니다. 4년간 3cm뿐이 안 살아요. 4년 동안 안 보이죠. 키가 안 크는 것 같죠. 그러니까 키가 안 크는 게 아니라 이게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이 3cm. 그래서 축적된 지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 멘토나 우리 같은 멘토나 어른들이나 뭐 제조업 축적된 거 가지고 응용을 해야죠. 중공공이나 실제로 하고 있는 뭐 중소기업이나 이게 지식 있는 분한테 직접 지식을 습득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가치를 플러스 알파 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인재 또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으로 좀 곰곰이 생각하시고요. 좋은 인연이 된 만큼 꿈을 이루시고요. 중진공을 많이 사랑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상직 이사장.